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영하 변호사의 그 측근 변호사 정세범이라는 변호사인데 이분을 깔라라고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변호사의 신분으로서 법조인이라는 신분으로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정세범이라는 변호사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깔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이 정세범이라는 이 변호사가 현재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탄핵 주범 김한수 전 행정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1 태블릿 PC 즉 JTBC 태블릿 조작의 핵심 조작범들이 목덜미가 완전히 잡힌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SK 채태원 옴싹달싹 못하고 있죠. 지금 6년 전은 우리가 아무런 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쳐도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팩트가 다 밝혀진 상태에서 김한수를 변호하는 로펌 변호사들도 못하겠다라고 떨어져 나간 상태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이 정세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태블릿 PC 이 조작에 대해서 은폐를 하고 지금까지도 숨기려고 하고 이런 유영하라는 사람의 측근 변호사라는 거예요. 이 태블릿 PC 조작의 핵심 조작범들이 검사든 판사든 김한수든 SK 채태원이든 완전히 목덜미가 잡힌 상태에서 이것을 변호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님이 아니고서야 김어거리가 아니고서야 현재 100% 조작이 밝혀진 상태에서 이 태블릿 PC 조작 주범인 김한수를 변호한다는 것은 유영하에게 속았던지 아니면 알면서 조작에 공모한 SK 채태원의 서포팅을 받고 있던지 돈 때문에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상태라면 또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이를 즉시하고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의뢰인 그 김한수에 대한 자백을 유도한다든지 그건 변호사의 어쨌든 그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인데 앞으로 이 정세범이라는 변호사의 행보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소위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서 여러 조작 날조 사안 중에서도요 김한수가 이 태블릿 PC의 통신 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 왔었다라는 점 본인이 내고 본인이 개통했다는 거 다 밝혀졌잖아요. 이런 점들을 은폐하려고 검찰과 검사와 SK텔레콤이 공모해서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사안이 태블릿 조작 수사 사건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안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건을 확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죠. 2022년 1월 SK텔레콤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SK그룹의 오너인 채태원 다 지 거잖아요. 이 계열사에 불과한 SK텔레콤에 본인이 직접 회장으로 취임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인 3월 달에 SK텔레콤은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변희재가 청구한 이 재판에 특정 가입자 명의의 또 다른 샘플 계약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를 법원에 물증으로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게 검사와 김한수 전 행정관이 원본을 옆에 두고 뺏겨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싹 다 이게 김한수 필체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겼잖아요. 이 중간 부분 직원이 써야 될 부분까지 김한수가 허겁 직업 뺏기다 보니까 싹 다 뺏긴 거야. 그리고 써야 될 핵심적인 대리점 입장에선 핵심이죠. 리베이트를 받아야 되잖아. 어느 대리점에서 누가 판매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요거는 적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거를 손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해명하려고 또 다른 위조된 거를 갖고 온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채태원이가 그룹 총수가 느닷없이 계열사인 SK텔레콤의 본인이 직접 회장으로 취임하고 한 달 뒤에 이거를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쓰지 말아야 될 이거를 해명하려고 이게 다 직원이 쓴 거다. 그래서 필체가 똑같지 않느냐 얘랑. 그런데 SK텔레콤은 변희재가 김한수의 필적 감정을 끝낸지를 모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김한수가 쓴 거, 이것도 김한수가 쓴 건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맥히니까 이거는 고객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김한수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해명하려고 또다시 조작된 그 계약서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 또한 싹
딱 김한수 필체랑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SK텔레콤이 법원에 제출한 이 샘플 계약서, 또 다른 위조 계약서에는 바로 위조한 김한수의 필적과 똑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설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글까지 필적을 비교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다른 계약서의 서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또 위해서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렸지 않습니까? 아까 마스킹 처리로 검게 한 거. 그러니까 숫자는 99.9% 필체가 동일한 걸로 나왔고, 더 확실하게 100%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저 마스킹 처리한 부분을 벗겨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의 소송을 주관하는 재판부가 JTBC 관련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서 알아서 해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일반 거 좀 벗겨서 갖고 와, 왜 가렸어, 그러면 될 거를 떠넘긴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계약서 위조 공모자인 김한수를 상대로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게 됐고, 정세본 변호사가 김한수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바로 이 재판을 통해 갖고 검정색 마스킹을 제거한 SK텔레콤의 또 다른 위조 조작된 샘플 계약서를 확보를 하게 됐고, 결국 그 계약서에서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글까지도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계약서 서명자 법정 대리인도 김한수가 아닌 윤석땡이라는 사실을 모조리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 조작된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의 경우에 김한수의 서명과 사인이 각 페이지마다 달랐고요. 가입자 확인 전화번호가 김한수가 아닌 그의 직원 김성태였다라는 점,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에 가입자의 그 전화번호를 쓰면 여기에 이제 개통이 되면 뭐 개통됐습니다, 무슨 서비스 됐습니다, 아주 귀찮을 정도로 메시지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원본이 원래 이 번호가 있었겠죠. 김성태라는 마레이 컴퍼니 김한수 회사의 직원이 가서 대리로 작성을 한 건데, 이 김한수 이놈이 이 번호를 지 번호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지가 지 사인으로 다 해놓고 쓰지 말아야 될 것도 직원이 써야 될 거에 다 쓰고, 써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쓰지 않고 바꿔야 될 부분 안 쓰고 외환카드, 신용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라고 조작을 해놓고 세금 계산서 안에 또 체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중과세잖아.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게 싹 다 걸린 거죠.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다, 바보같이. 아무튼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중간 부분에 고객이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판매점 직원이 쓸 수밖에 없는 모델명이나 출고가, 유심번호 등 직원이 아닌 김한수가 직접 쓴 점을 증거로 해서 이 계약서는 2012년 태블릿 개통 당시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고 위조된 계약서다, 원본은 따로 있다. 2016년 11월 1일경에 검찰 조사를 받던 김한수가 검사들과 대가리를 맞대고 원본을 놔두고 뺏겨 쓴 새롭게 위조한 계약서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또한 이 계약서는 검찰과 김한수와 범죄를 함께 공모한 SK텔레콤의 데이터 서버를 불법적으로 삽입되었고, SK텔레콤은 이를 출력을 해서 변희재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이 변희재의 주장에 반박을 하려고 아까 설명드렸던 SK텔레콤이 법원에 물증으로 제출한 또 다른 위조 계약서, 샘플 계약서마저도 날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것도 앞서 태블릿 통신 신규 계약서 위조와 똑같은 스타일로 이번에는 김한수와 SK텔레콤이 공모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타인의 명의자의 계약서를 김한수가 직접 작성해서 위조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 위조건은 논란의 여지 없이 진실게임이 끝나버린 셈인 거예요. 여기 좀 자세히 좀 보시면 뭐 둘 다 위조된 거예요. 이거는 원본을 옆에 두고 검찰에서 검사들과 김한수 전 행정관이 뺏겨 쓴 김한수의 필체로 밝혀졌고, 요게 이제 해명을 하려고 또 다른 최태원이가 들이민 그 계약서인데, 여기 마스킹 처리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원래 이 강남 뭐 어쩌고 주소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이 부분도 원래 마스킹 처리가 돼 있었어요. 이렇게 마스킹 처리가 돼 있었는데 요거를 받은 거야. 그래서 숫자뿐만이 아니라 한글까지 다 필적 조회해 보니까 얘랑 똑같다, 김한수 거야. 아무튼 마스킹 처리한 걸 벗겨보니까 윤홍땡, 그리고 이 사람의 보호자가 윤석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날조된 계약서를 최태원이가 또
들이밀다 이번에 제대로 걸려든 거죠. 그래서 완전 빼박인 거예요, 빼박. 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현재 이 조작 주범 김한수 전 행정관을 변호하고 있는 정세범 변호사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세범 변호사는 알고 이자를 변호하는 건지, 몇 달 전에 여러분도 아시죠? 로펌 변호사 2명을 김한수가 대동을 하고 기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한 달 만에 다 떠나버렸어요. 사임하고. 왜 들어다 보니까 이 위증을 변호를 하는 미친 변호사가 어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변호사가 이 정세범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유영하 변호사의 측근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완전히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변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짓거리가 아니라 빨리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유영하라는 사람은 지금도 역시 태블릿 PC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세력들과 지금 공모음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측근 변호사가 또 들러붙은 거예요. 위증을 변호하기 위한 넋 빠지고 정신 나간 변호사 아니면 변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정세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영하는 일찌감치 2020년 3월에 김한수가 태블릿 통신 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해 왔다라는 사실이 모조리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이것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그런 인물이에요. 유영하는 앞서 2017년 9월경에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김한수를 증인 신문을 했을 때 도태우 변호사의 신문을 방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시기에 조작 주범, 탄핵 주범인 김한수 전 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라는 팩트니까, 이런 사람의 측근이 지금 위증을 변호하기 위해서 들러붙었다? 유영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변호인단의 변론을 방해해온 증언들이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세범 변호사가 만약 유영하의 제안과 소개로 이번 계약서 위조 문제 소송, 또 그보다 앞서 JTBC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김한수의 변호를 맡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는 거고요. 유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속였던지 혹은 가스라이팅을 해서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정세범 변호사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강하게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유영하는.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세범 변호사는 변호사 윤리 강령 5조에 의해서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이거에 따라서 일국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차대한 증거라는 태블릿의 통신 신규 계약서 위조, 조작을 공모한 김한수의 자백과 자수를 권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한수는 수년 동안 법원에서 대놓고 위증을 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이를 알고 변호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뿐더러, 참고로 JTBC 태블릿뿐만이 아니라 이 태블릿의 조작 날조 문제를 덮기 위해서 탄핵 전국 당시에 특검에서 최서원의 또 다른 태블릿 PC라고 들고 나온, 최서원의 조카인 장시호가 들고 나온 제2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장시호를 구속려 새로이 공개했던 소위 제2 태블릿에서 무수한 조작 날조가 이뤄졌던 사실이 태블릿 포렌식에 의해서 과학적인 조작 증거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수가 아니더라도 장시호는 물론이고 어떤 검사, 판사가 또 기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SK텔레콤의 최태원 회장 등 결국 자백과 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 등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어디서 어떻게 진실이 폭발할지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정세범 변호사만큼은 더 이상 태블릿 조작 은폐 세력, 특히 유영하와 김한수의 편에 섰다가 역사의 죄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